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컨덕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제가 앞서 보여준 저 테스트기 같은 걸로 결합을 딱 걸어주면 안에 전류가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박스에다 넣어보면 아두이노 많이 해봤습니까, 여러분? 아두이노 같은 거 해봤습니까? C 언어로 프롬 짜가지고 센서 뭐 켜졌다 꺼졌다 하고 뭐 모터 돌리기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 안에 센서 종류거든요. 센서에 가득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그뭐 여러 가지 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드라이브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줄어들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거나 혹은 압력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변압을 걸어줘서 그게 변하는 걸 보고 우리가 환경을 아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압을 걸어줘서 전류를 재는데 반자 두 개를 갖다 놓고 압력이 달라진다거나 온도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센서 종류가 많거든요. 이 센서를 좀 바이오프라고 해서 보면 예를 들어 나중에 조금 시간에 어떤 센서를 만져보겠습니다. 얘는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 전류를 재는 장치가 이제 보통 우리가 쓰게 되고 여기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전압을 걸어주면 이 걸어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 전압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포텐셜 V라는 것은 여기가 그라운드로 놨고 했을 때 이 V는 한쪽이 0이고 한쪽이 V잖아요. 그죠? 플러스 V니까 이 V는 여러분 알겠지만 이 필드에다가 DL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L이다. 그럼 길이 L인 경우에 이제 길이가 전체 길이를 L로 할게요. 그냥 L로 할게요. 이렇게 돼 있고 단면적이 S다.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서킷을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 전기장만 걸어줬죠.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전기장이 걸린 상태에서 이 보체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보체 갖다 놓고 이제 이 내부가 전기장 0이고 차지양이 0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서킷을 연결해 놓고 실제 전류를 흘려주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런 보는 것은 이 필드가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왼쪽 상황하고 오른쪽 상황이 다릅니다. 이거는 회로가 없고 얘는 회로가 되어 있는데 이 필드가 걸려 있는데 이 속에 전기장이 이 표면에 저쪽 표면으로 선을 따라서 쭉 이래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고 이 전기장은 이에다가 요 길이 곱을 한 게 전체 길이 EL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J는 current density 전류 I는 J에다가 S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보통 하죠. 그죠? 표현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과 외부에서 흐르는 전류 I를 하는데 잘 정의되는 게 저항 R이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전압을 걸어줬더니 흐르는 전류 I더라 라고 I분의 V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써서 여러분 이해했겠지만 E에 L이고요. 위에 V는 L이고 그 다음에 JS인데 J는 여러분 그 전류 밀도는 전기장이 비례했었죠. 그죠? 그 비례 상수가 시그마였습니다. 여기 시그마 E였습니다. 시그마 E고 여기 단면적 S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저항 R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기sắc 사라지고 시그마분의 1의 길이 나누기 S가 되어서 도체의 반면적과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는 게 저항이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저항이고 이 앞에 시그마분의 1 되어 있는데 이 시그마는 컨덕티비티로 표현되어 있고 저항이라는 것은 요거를 역수를 취해서 리지스티비티라는 걸로 정의를 해서 리지스티비티를 표현하고 L 나누기 S에서 물질마다 이 컨덕티비티 역수를 가지고 크면 클수록 저항이 크다. 그러니까 같은 전압을 걸어주는데 전류가 안 흐르려 하는 게 저항이 큰 거죠. 그죠? 여기 간단하게 우리가 그 저항을 표현할 때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리지스티비티에
값에 비례하는구나. 컨덕티비티에 비례하는구나. 아까 저 M은, 시그마가, 아까 뭐였냐면, 시그마가 n분의 n e 스퀘어 타우였으니까, 리지스티비티는 n이 타우분의 m이라서, 이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전자 하나의 질량과 의 충돌 시간, 그리고 단위 부피당 개수, 그 다음 하나당 전하량 전체가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수치화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가-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했는데,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잡한 경우에도 이 저항을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저항이란 게 이제 모양이 막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은 큐이란 반면적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똑같다 이렇게 해내는데, 이상하게 모양을 불규칙하게 해놓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라도 저항은 R은 I분의 V다라는 거 똑같고, 실험적으로 정의되니까 똑같고, V가 여러분 보면 E에 DL 해서 이 라인을 따라서 이걸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전류는 요 흘러가는 전류 밀도 S에 대해서 단면 S에 대해서 J에다가 ES를 하면 되고 J라는 것은 시그마 E니까 시그마 E에 ES가 되고 S에 L에 E에 DL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항이라는 것은 내가 전기장만 알면 전기장 알고 이 패스를 알면 이 L의 패스고 단면적 얘를 알면 모양이 아무리 불규칙하더라도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양이 균일하지 않고 중간에 막 삐져나오고 막 이상하게 막 됐다 싶다. 그럼 그 속에 전기장만 계산할 수 있으면 그 단면적을 따라서 다 계산하면 이상한 저항도 계산할 수 있겠죠. 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는 그 어떤 힘으로 움직인 거리가 에너지라 그랬죠, 그죠? 힘으로 움직인 거리가 에너지라 그랬으니까, 전기장의 에너지는 힘에 의해서 F의 DL이다. 어떤 변이만큼 L까지 가는데 힘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W인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이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일까? 라는 게 파워거든요. 파워, 와트. 단위 시간당 그래서 파워를 한번 전화에 풀을 때 여러분 전교에서 배웠겠지만 시간적으로 단위 시간당 F의 DL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총 에너지가 변하는 거를 생각해 보는데 유니폼한 거를 한번 가정해 보면요. 유니폼한 거를 이제 가정해 보면 이제 F는 Q일 겁니다. QE. Q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Q가 전하 Q란 것은 전하 밀도가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따라 예전에 서피스 차지하고 라인 차지하고 볼륨 차지에 대해서 Q가 다 정의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Q를 이제 생각해 보면 Q구나. 이거를 이제 로 V의 dV 단위 부피당 어, 있는 차지양이라고 생각하고 F를 E 벡터로 하게 되면 앞에는 Q고 얘는 E니까 Q이니까 F가 되죠.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DL이라는 것은 어, D이라는 것은 단위 변이니까 시간당 단위 변이라 생각해 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어, 단위 시간당 변이니까 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도로 표현할 수 있구나. U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 파워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 이거를 로 V하고 U를 곱을 게 얘가 뭐였냐면, 아까 뭐였냐면, 단위 부피당 전하량에다가 속도를 곱을 게 아까 J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J하고 E하고 요거를 dV로
특정한 공간에 전류 밀도에다가 전기장을 고불해서 내적 취해서 한 것이 파워구나, 시간에 대한 파워구나, 라는 걸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어, 음, 그리고 요게 이제 전류하고 전압이 파워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일종의 주울의 법칙을 연결되어 있는 VIR 할 때 주울의 법칙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정하게 되냐면 단위 부피당 이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의 파워를 정해 W P 파워. 그러니까 지금 이 파워가 단위 부피당 J와 1에 돼 있으니까 단위 부피당 흘러가는 전류 밀도와 전기장을 구분하면 그 위치에서의 에너지가 되니까 단위 부피당 줄 법칙에 따른 이 WP는 이렇게 DP 단위 부피당으로 생각하니까 요거를 부피당으로 나눠져서 얘는 J하고 E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J는 시그마 E니까 시그마의 E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파워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기 J의 E의 D 볼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 볼륨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볼륨이란 것은 dV란 것은 단면적에다가 그 길이 dL을 하면 ds에다가 dL을 하게 되면 이게 dV가 ds에다가 dL을 한 거를 생각해 보면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ds하고 곱하기 dl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가 볼륨이 되는데요. 또 ds를 jds로 곱을하고 e를 dl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jds 곱을 하면 이게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e하고 dl 하게 되면 edl 하게 되면 v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변이를 곱을 한 것이 EDL이 V가 되고, 그 다음에 커런트 덴시티에다가 이제 면적을 곱을 한 게 I가 되니까 P는 IV다. 표현할 수 있고요. 이 V는 아까 표현했지만, R이란 것이 I분의 V니까 얘가 이제 V는 IR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I제곱 R이 되고, R분의 V 제곱이 되고 하는 것이 줄의 법칙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가정을 해서 네모난 유니폼한 네모를 해서 단면적 S하고 길이하고 해서 또 파워를 이제 계산한 거고요. 임의의 그 모양에 대해서도 이 필드를 다 이그젝트 계산하면 다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 가정해서 한 거니까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컨덕터입니다. 컨덕터인데 이제 여러분 주위에는 절연체가 많잖아요. 절연체가. 이게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 여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어, 컨덕터일 때는 전화 걸어주면 갑니다. 절연체일 때는 갑니까? 안 갑니까? 절연체일 때. 절연체일 때는 안 가거든요. 자, 그리고 제 절연체는 다이렉트릭인데 인슐레이터입니다. 앞에서는 컨덕터, 메탈 이런 거 있고 인슐레이터인데 이거 5.5입니다. 5.5인데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가 우리가 플러스 돌고 마이너스로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원자죠. 애톰이죠, 여러분. 그죠? 애톰 하나를 보면 여기에 흐르지 않는다면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아서 딱 고정이 돼 있는데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전기장이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전기장 걸리면 얘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약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플러스는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약간 움직이겠죠. 방향으로 그만큼 움직입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장에 대해서 약간 전기장은 거꾸로 올라가는 방향 움직이겠죠. 그럼 전기장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졌으니까 0이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분명히 0이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딱 골고루 섞여 있었고 정확히 센터가 딱 맞는 상태에서 이제 멀리서 보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을 요약할 때 차지가 골고루 분포한 공이 있을 때 거리가 알망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은 걔를 중앙에 다 모아놓고 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위에 전자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얘를 중앙에 딱 모아놓고 전기장 계산 갔죠.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플러스가 중간에 딱 있고 마이너스 돌고 있으니까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 플러스가 정확히 캔슬 돼가지고 멀리서 보면 없다는 겁니다. 전기장이. 일반적으로. 근데 외부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플러스는 약간 오른쪽 움직이고 마이너스는 움직이니까 결국 뭐냐면 전기장에 걸려 있을 때는 얘들 사이에 흐르진 않는데 원래 위치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와 똑같은 양이겠죠. 그죠? 유출되려 그러면 요 사이 거리 D만큼 떨어져서 D를 해서 QD라는 것이 애톰 하나가 스몰 P에 해당되는 만큼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제 생기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다이폴 모멘트라고 그럽니다. 다이폴 모멘트가 생겼고 이걸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P를 구할 때 위치에서 이런 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뭐냐면 V가 4파 입실론 여러분의 1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제곱에 P에다가 A R 요걸 이게 포텐셜이구나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으니까 보니까 그럼 그전에는 이게 애톰이 정확히 그대로 있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톰이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중심에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 일렉트릭 필드를 딱 만들어 주니까 얘 일렉트릭 필드하고 얘 플러스 마이너스 원 위치에서 움직였잖아요. 움직였으니까 다이폴 모멘트가 생겼죠. 그죠? 다이폴이 생겼으니까 제3에 뭐가 딱 들어올라 그럴 때 입장에서는 외부 전기장하고 그리고 이 완전 흐르진 않았지만 원래 위치에서 약간 삐져나온 것 때문에 얘에 의해서 포텐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기겠죠. 그죠? 왜냐하면 요만큼의 하나의 다이폴에 의해서 외부에 보면 이런 포텐셜이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원체 그러진 않는다. 그러진 않는데 여기에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제3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 일렉트릭 필드하고 이 원래 위치에서 평행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포텐셜이 더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어, 그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이 바뀐 걸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매질이 들어와서 원래의 전기장과 원래의 포텐셜을 바꾼다. 다 그랬을 때 전원체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도체에서는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딱 반대로 가가지고 서로 캔슬해서 정확히 0이 되도록 얘가 계속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원체에서도 0이 되진 않지만 얘가 원 위치에서 삐딱하게 되면서 이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3이 들어올 때는 느끼는 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매질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몰 p가. 많이 있어서 한 개, 두 개, 이런 게 한 개였는데 Q1에 D1 플러스 Q2에 D2 다 벡터겠죠. 그죠? Q3에 D3 같은 방향이라면 N에 DN 요 전원체 속에 요 애텀이 있으면 뭔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생겨가지고 얘로 인한 총 다이폴 모멘트가 시그마의 Q, QK의 그다음에 DK의 K는 1부터 N까지다. N개의 작은 이렇게 쫙 합쳐져 가지고 이제 총이 생기게 되고 이 다이폴 모멘트가 쫙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단위 부피당 이것의 총 합의 값을 정의를 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단위 부피당 전자의 개수, 단위 부피당 플러스 차지의 개수를 로 V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했는 것처럼 이것도 단위 부피당 생긴 다이폴 모멘트, 인듀스 다이폴 모멘트거든요. 이거는 유도된 거잖아요. 그죠? 유도된 다이폴 모멘트가 여기 있으니까 모든 거를 단위 부피당을 바꿔서 걔를 폴라리제이션이라는 P라는 걸 생각하고 이걸 단위 부피당 델타 V가 0을 가까이 갈 때 델타 V에 대해서 시그마 이 속에 들어있는 것에 다 합 QK의 DK 합을 폴라리제이션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폴라리제이션 벡터로 표현해서 이거는 단위 부피당 총 다이폴 모멘트의 합이구나. 평균적인 하나의 다이폴 모멘트로 값을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표현할 때 지금 원래는 0이었는데 외부 전기장을 걸어줘서 플러스만 생겨가지고 인듀스가 된 거잖아요. 그죠? 새로 생긴 다이폴 모멘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물 있죠, 물. 물 같은 경우는 H2O 같으면 H2O입니다. 얘는 HO, H열에 대해서 삐딱합니다. 삐딱해서 옥시전은 전자를 뺏으려는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잘 알지만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화학 같은 거 배울 때 뭐냐면 산소가 딱 붙으면 산화된다 그러죠. 그걸 다르게 하면 산소가 전자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가 뺏기는 걸 산화된다 그러거든요. 산소가 뜨 와가지고 여기 또 붙으면 이 얼굴에 생활을 했을 때, 뭐 어디 붙었을 때, 그 산소가 전자를 그 표면에 떼어가서 자기가 가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표면은 전자를 뺏겼으니까 산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자를 받으면 산화된다 그러고, 전자를 빼가면 걔가 산화된다 그러거든요. 산소가 전자를 땡기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 친화도라 그러는데,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그러니까 전자 되게 친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땡겨가서 옥시전에 마이너스 성격을 좀 띄고 하이드로전 쪽에 좀 플러스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얘가 한쪽이 옥시전 쪽이 마이너스 한쪽이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차지, 플러스 차지. 자, 처음부터 이렇게 다이폴 모멘트가 생긴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기본적으로 다이폴 모멘트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폴라하다 그러거든요. 폴라한 물질인 경우는 분자 하나가 이렇게 자체가 외부 전기가 걸어주지 않더라도 얘가 이런 P가 막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생겨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폴라한 물질이다. 그러고 얘가 없는 경우, 전기가 걸어주지 않았을 때 없는 경우를 넌 폴라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물질 있으면 아세톤이다 뭐 이런 액체가 있으면 이게 폴라한 거냐 다음 넌폴라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분자가 대칭성이 있다 그러면 넌폴라고 비대칭이다 그러면 폴라가 되겠죠. 한쪽으로 전자가 몰려가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여기 보면 일렉트릭 필드 요래 보냈다, 요래 보냈다, 요래 보냈다, 요래 보냈다. AC를 걸어주면 이 폴라한 물질인 경우에 여기에 이래 돌았다, 저래 돌았다, 이래 돌았다, 저래 돌았다 하니까 그 옆에 거 여러분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딱 붙어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돌고 있으면 여기로 갔다 하면 옆에 바로 주위에 어떻게 됩니까? 막 뜨거워지게 연락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물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재료를 전자레인지에 놓으면 그 기가헤르츠 영역에 A씨가 이래 걸었다, 저래 걸었다 하니까 물이 저래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걔가 마찰에 의해서 열이 나거든요. 자, 그런, 이걸 다이렉트릭 히팅이라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폴라한 물질이든 넌폴라한 물질이든 다이폴이 생겼습니다. 다이폴이 생겼으니까 추가적으로 이 외부에서 매질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매질에 있는 생긴 다이폴 모멘트 때문에 외부의 전기장과 이게 합쳐져서 새로운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XYG가 이렇게 공간에 표현되어 있을 때 여기에 작은 볼륨소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작은 볼륨소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임의의 위치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필드를 이 포텐셜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추가 포텐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v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요게 이제 r 벡터고요. 우리가 알고 여기에 r 프라임 벡터. r 프라임이 소스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그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 소스 포인트, 지금은 다이폴 모멘트로 가정을 할게요. 이제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는 이전의 얘기고, R 벡터는 필드 포인트, 내가 알고 싶은 포인트에서의 전기장인데, 이 다이렉트릭 물질이 있으면 그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얘가 생기니까 이 dv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 생긴 다이폴 모멘트 생긴 특정한 위치에서의 포텐셜의 추가분은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P, P에 이제 도트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에 이제 유니트 벡터였으니까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에 삼성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 다이폴 모멘트가 앞서 제가 다이폴 모멘트를 했는데 단위 부피당 다이폴 모멘트 총합이 아까 폴라리제이션 벡터 대문자 P였죠. 그러니까 총합은 대문자 P에다가 여기에다가 볼륨을 곱을 한 것이 총 다이폴 모멘트 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P 벡터하고 P 다이폴 모멘트 폴라리 벡터하고 dv 프라임이 다이폴 모멘트 아까 제가 다이폴 모멘트 P가 있을 때 그 총 dp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단위 부피당 있는 것이 개수니까, 다이폴 모멘트니까 볼륨을 곱을 하면 실제 다이폴 모멘트 총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소스 포인트에서 필드 포인트 해주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혹시 의문 있습니까? 지난 시간 봤죠, 여러분? 네,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저렌처 생김으로 이게 더 추가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 조금 벡터 아이덴티티를 좀 쓰려고 그러거든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분의 삼성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는 얘는 그레디언트의 프라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분의 1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왼쪽은 차원이 거리의 몇 쌍에 비례합니까? 몇 쌍입니까? 거리 몇 쌍이죠? 왼쪽은? 자, 오른쪽 벡터 아이덴티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 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인데 얘가 거리의 몇 쌍입니까? 차원이 제곱분의 1입니까? 3성분의 1입니까? 4성분의 1입니까? 제곱분의 1, 손 안 들어요. 제곱분의 1이다. 네, 3성분의 1이다. 다 알면서 저기 제곱분의 1이죠, 그죠? 자, 오른쪽은 거리분의 1에다가 미분을 취했으니까 이것도 제곱분의 1 맞죠? 그죠? 그리고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프라임이 뒤에 있으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이렇게 부호가 맞겠구나. 해보면 알겠죠, 그죠? 벡터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일부러 앞에 식에 넣습니다. 얘를 넣으면 이래 되는 거죠. 이거는 추가적으로 4파입실은 제로분의 1의 P 벡터의 내적의 그레디언트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분의 1의 dv 프라임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폴라리제이션 벡터하고 내적치하고 요 벡터하고 곱을 했는데 왠지 얘를 프라임을 이 P를 안에 넣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이거를 프라임에 내적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그 벡터 아이덴티티를 취해보면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인데 얘를 다이버전스 취한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알겠지만 다이버전스의 T에다가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에 플러스 T 벡터의 그레디언트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에 미분의 체인 룰 이게 연결되어 있을 때 룰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 딱 보이죠, 그죠?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갖다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게 다이폴 모멘트가 있을 때
dv, 포텐셜의 추가적인 기여분은 다이포 모멘트에 의해 추가적인 기여분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요게 요 두 개 나누니까 그거 보면 다이버전스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t 벡터의 빼기 t 벡터의 빼기 요거 다이버전스의 t 나누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dv 프라임이다. 이렇게 딱 간소화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이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있을 때 요 볼륨에 대해서 다 되는 거는 총 볼륨 포텐셜의 기여분은 자 보면 다 답니다. 뭐냐면 여기 또 절연체, 여기도 절연체가 있는데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인듀스 됐건 원래 폴라이건 간에 폴라리제이션이 생겼다. 그러면 이 매질이 없었을 포텐셜의 기여분이 추가적으로 더 생겼다라는 겁니다. 매질의 영향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둬요. 물질을 어떻게 이 물질 영향을 생각하는지. 자, 그럼 여기에 V는 보면 이제 식이 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요게 보면 다이버전스잖아요. 그죠? 그 볼륨이니까 처음부터 이 볼륨을 감싸는 S에 대해서 이 벡터의 이 에어리어의 AN의 프라임을 할게요. 이걸 해서 면적의 DS로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볼륨 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요 감싸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으로 이 S 프라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합친 게 DS죠. 그 다음에 플러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P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dV의 프라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되게 중요한 식인데, 굉장히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식인데, 자, 어쨌든, 제 말들을 다 생각해 봅시다. 이 포텐셜은, 다이폴 모멘트가 공간에 대치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생긴 거죠. 그죠? 원래는 없었는데, 차지 플러스, 원래는 얘가 다이폴 모멘트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조그맣게 거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원래는 같이 붙어 있어서 일렉트릭 필드나 포텐셜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외부 전기장이든 뭐에 서 이게 조금 벌어지면서 다이폴 모멘트 생겼잖아요. 생겼으면 특정한 위치에 추가적으로 이 포텐셜이 생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방금 얘기? 이게 다이폴 모멘트가 없었다면 없었을 포텐셜이 추가적으로 이만큼 생겼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순수 다이폴 모멘트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플러스 Q가 있다, 마이너스 Q가 있다. 그 전에 했던 것에다가 이 다이폴 모멘트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얘를 합한 게 최종 포텐셜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모양을 다 보니까 특정한 S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는 서피스 인테그랄이고 하나는 볼륨 인테그랄입니다. 그리고 4파 입실은 제로분의 1은 똑같고 그다음에 소스 포인트하고 필드 포인트 사이의 거리 딱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걸 보면 원래 우리가 모노폴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피스 에어리어에 해당되는 그런 차지 그다음에 볼륨에 해당되는 차지 값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실 모노폴 이제 차지가 되실 때 얘는 왠지 예전에 얘기했던 서피스 차지와 비슷하구나. 얘는 왠지 볼륨 차지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인테그랄을 보면 하나는 서피스에 존재하는 차지에 의한 것의 추가적인 걸로 바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볼륨에 의한 바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다이폴 모멘트가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얘기할 때
다이포멘트에 의해서 여기에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서피스 차지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얘는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볼륨 차지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퀴블런트란 거를 쓰게 되고요. 등가 쓰게 되고, 오른쪽은 볼륨 차지 덴시티고요. 이거는 서피스 차지 덴시티 될 겁니다. 이퀴블런트. 그러니까 다이폴 모멘트를 만약 모노폴이라면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라면 서피스에 있다, 볼륨에 있다라는 걸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다이렉트릭을 이해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근데 재밌게도 폴라리제이션이 딱 있으면 내가 원하는 서피스 에어리어에 딱 곱을 한 거가 바로 거기에서의 서피스 차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이폴 모멘트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딱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여기 다이벌 취하면 마이너스 한 거는 얘는 폴라리제이션에 있는 볼륨 차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를 만약에 주어줄 수 있다면 폴라리제이션 벡터를 딱 줬다 했을 때 그 폴라리제이션 벡터라는 거는 그 다이렉트릭 모멘트를 다 합쳐서 볼륨에다 평균을 취한 거죠. 폴라에 딱 뒀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얘를 진공 속에서 서피스 차지가 있는 것과 볼륨 차지 있는 걸로 바꿔서 물질을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물질이 있는데 이 복잡한 물질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골치 아픈데 이게 아니라 그 물질에 의해서 걔를 폴라리제이션 P라는 게 딱 주어지면 검색하지 말고 얘를 내가 원하는 표면이 있다. 그 표면에 쫙 했을 때 혹이 플러스 차지가 할 때는 그 P에다가 그 표면 서피스 에리어에 노멀 법선 벡터를 딱 내조치하면 그 표면에 있는 거고 차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다이버스 딱 채우면 그 마이너스 채워주면 그 위치에서 볼륨 차지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외부에서 뭘 느끼느냐 했을 때 모노폴에 의한 이 그 볼륨 차지 덴시티를 차지가 있으면 느끼는데 이거 여기에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생긴 볼륨 차지를 추가적으로 느낀다고 했습니다. 차지 밀도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얘가 이제 토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플러스 차지가 있다, 마이너스 차지가 있다라는 걸 딱 갖다 놓고 얘가 다이렉트릭이 있을 때 새로 생기는 폴라리제이션 볼륨 차지 덴시티가 그게 추가적으로 된 것에서 제3자는 이 두 개를 다 느끼기 때문에 토탈 차지 덴시티는 이 두 개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얘를 이제 우리가 진공에서 다이버전스 D다라는 걸 실제 느끼는 거거든요. 예, 요게 실제 느낀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실제 진공에서 지금은 진공으로 바꿨거든요. 물질이 있는 거를 볼륨 파이 있는 걸로 바꿨고, 그래서 다이버전스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입실론 제로에 E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장은 진공에서 느끼는 전기장처럼 바꿔서 이퀴브를 바꾸는데 이 원래 있는 차지 덴스에다가 폴라리제이션 벡터의 차지를 합쳐서 얘가 느끼는 전기장입니다. 입실론 제로를 바꾼 겁니다. 이게 등호가 굉장히 지금 과감한 등호거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거를 이 물질을 원래 이 필드하고 그 다음에 원래 차지 덴시티하고 거기에 폴라리제이션이 생긴 차지 덴시티로 하면서 물질 싹 없애버리고 그 차지 분포를 바꿔가지고 그 진공에 생긴 이 필드로 바꿔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보면 로 PV가 뭐냐면 마이너스의 다이버전스 P 폴라리티 벡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로 V는 얘를 넘기면 다이버전스의 입실론 제로의 E 플러스 P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니까 이거를 입실론 제로 E에
플러스 P 되는 거를 이걸 다이버전스에 D다로 놓으면, 자, 이렇게 놓으면, 공간에 있는 차지 덴시티, 실제 퓨어, 네트 차지 덴시티가 D 필드, 디스플레이스먼트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질 속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D 필드가 입실론 제로의 E 플러스 P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되겠죠. D가 왜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됐느냐. 자 그랬을 때 얘는 외부 전기장과 그리고 내부에 새로 생긴 폴라리제이션, 하나의 다이포 모멘트 합한 거기 때문에 이를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가 여러분 생각에 다이포 모멘트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죠? 생겼는데 여기에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흐르진 않아도 계속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플러스는 더 멀리 가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P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게 뭐냐면 P도 E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거거든요. 비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얘도 비례할 거다 E에 비례하는데 그럼 비례 상수를 어떤 C라는 값으로 이렇게 해보자. 원래 여기에다가 비례 상수를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이게 그 리니어 미디엄입니다. 미디엄인데 이 필드가 걸려있을 때 폴라리제이션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리니어한 그런 재료다. 리니어하지 않은 재료도 있거든요. 이 필드를 다 걸었더니 한번 나와볼래요? 한번 잠깐. 나와볼래요. 우리 한 장 더.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땡겨봐요. 인실씨가 저한테 땡겨봐요. 땡겨봐요. 자, 이래 오잖아요. 근데 이야기할 때는 여기를 안 가고 특성이 요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땡기고 이걸 땡겼는데 글로는 절대 못 움직이고 삐딱하게 땡겨봐요. 그럼 이거 봐요 한번. 자, 땡기는 대로 그 방에 잡아요. 리니어. 폴라리제이션이 같은 방에 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땡겼는데 나는 이쪽밖에 안 움직여. 이것도 움직일 거잖아요. 비선형이겠죠. 되게 방향과 틀리겠죠. 비선형은 아닌데, 원래 방향이 삐딱 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 필드하고 이 필드하고 폴라리제이션이 또 삐딱 갈수 있겠죠. 이게 캔슬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친구 박수 한번 줍시다. 데모를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리니어한 그런 재료가 있다. 그랬을 때 리니어 개수를 이제 얘기하고 얘를 이제 electric susceptibility라고 그럽니다. electric susceptibility. 자, 그리고 P가 폴라리제이션이 epsilon 0 E에 대해서 이게 C의 E의 비례 상수가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비례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epsilon 0에 묶어내고 1 플러스 C E에 그다음에 E 필드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1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얘를 진공일 때는 C가 0이고 왜 매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질이 있는 경우는 얘가 입실론 R로 표현해서 이걸 입실론 0에 입실론 R로 해서 E 필드로 하고 얘를 합해서 이제 우리가 입실론 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입실론 R이 뭐냐면 이게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장 걸었을 때 걔가 많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고 폴라리티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입실론 R을 렐러티브 상대 유전 상수라고 그러고 다이렉트 컨스턴트라 그러면 여기까지 다 표현해서 다이렉트 컨스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세터빌리티는 여기 보면 입실론 R 빼기 1을 하면 일렉트릭 서세터빌리티 나오니까 유전율 나오는 것과 이게 나오는 게 같습니다. 같고
저게 제가 아까 그 앞에 나와서 두 사람이 이제 제가 보면 디필드하고 이필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디필드하고 이필드 사이에 이제 텐서로 표현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dy는 dx, dy, dg는 입실론의 xx, 입실론의 xy, 입실론 xg, 입실론 y, x, 입실론 y, y, 입실론 yg, 입실론 gx, 입실론 gy, 입실론 gg 하고 얘가 2의 x, 2의 y역, 2g. 아까 제가 두 사람 나와서 땡겨도 이따가 갈 수 있는 게 얘가 실제 변이 일어나는 거는 거기 보통 EG 엑시스, 뭐 엑시스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제한 요건이 있어서 거기로 잘 움직인다. 라는 그 물질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되는데 혹시 뭐 소리 안 들리나? 대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건 아나이소트로피라고 합니다. 방향에 따라서, 이제, 요 위에는 아이소트로피,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됐을 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따라해 볼래요, 여러분? 저런차가 있을 때 생기는 다이폴 모멘트를 진공석에서 추가적인 차지 덴시티로 바꿔서 전체 전기장이 결정되는 걸로 생각한다. 예, 조금 이해됐습니까? 이게 오늘 생각할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전도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전원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요식을 보면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이거 말고 예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자 봐요. 이거 한번 봐요. 문제가 있죠. 다이렉트릭 큐브가 있는데 큐브가 있어요. 큐브가 있는데 길이가 LLL 이렇게 정류 멘트가 있고 센터에 딱 있어요. 근데 폴라리제이션 레디얼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데 x, y, g니까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이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에 폴라리제이션이 생겼어요. 뭐냐면 A의 R이니까 폴라리제이션 이 방사선 형태로 P가 생긴 거거든요. 단위 부피당 전하의 양이니까 사실은 저 상태에서는 중간에 뭐 점전화가 있어서 생긴 거겠죠. 바깥으로 나가는 전기장에 있을 때 P가 생겼을 거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특정한 R 위치에서 이거를 바운드 차지 덴시티로 한번 계산해 보라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볼륨 차지를 계산해 보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show explicitly라는 토탈 바운드 차지는 0이다 라는 게 나오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치면 원래 없던 새로 추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재배치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총 전하는 합이 0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살짝 풀어보면 일단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가 될 거거든요. 요거는 바로 하고 싶겠지만 10분 쉬었다 갑시다. 11시에 요 문제를 한번 살짝 풀어보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 11시에 또 봅시다.